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패드 명령 중에서 몇 가지 옵션을 살펴보았습니다. 방향을 변경하는 리버스 디렉션, 대칭 형상을 만드는 미러 익스텐드, 그 다음에 두께만을 가지는 형상을 만드는 시크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특히 이 프로파일의 의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패드. 물론 패드에 대한 나머지 기능은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죠. 요 멀티패드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패드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스케치 있죠? 한번 찍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뭐 눌러보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영역 하나 영역화 시킬 수 있는 이 영역을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치수로만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메인. 지금 파란 부분이 요 도메인 1번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1번요. 자, 그러면 저는 요는 높이를 한 5 정도만 올리고 싶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프리뷰 해보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2번 있죠? 요 부분이죠. 파란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 20 정도만 하겠습니다. 프리뷰. 이런 식으로. 3번은 여기입니다. 공터로 남겨놓죠. 4번 있죠? 이 부분입니다. 자, 위로 50, 밑으로 10 이렇게 해보죠. 전체가 60이 되겠죠? 5번 그렇죠? 이 부분은 뭐 20에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음수값을 주셔도 됩니다. 음수값을 주면 어떻게 현상이 생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50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주면 실제로는 공중부양이 되는 겁니다. 위로 50만큼 간 거예요. 아래쪽은 원래는 양수값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음수값을 줬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50 빼기 30이니까 결국은 공중부양돼 가지고 20만큼만 남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 있죠? 여기는 0으로 하고 밑으로만 뭐 10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 파란 영역 전체가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한 이 정도만 두께를 주겠습니다. 프리뷰. 이런 식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패드 하실 때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자,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패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요. 자, 지울까요?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죠. 예제도 어떻습니까? 뚝뚝 끊어져 있죠. 끊어놨으니까 영역이 몇 개 나올까요? 하나, 둘, 세 개. 한번 해볼까요? 예 찍고 예 찍어 보겠습니다. 영역이 첫 번째 영역이 되는 거죠. 가운데 부분이 되는 겁니다. 파란 부분. 여기는 10 정도로 하고요. 이 부분 그렇죠? 한 30 정도로 하고요. 이 부분 그렇죠? 한 5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이 패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패드 3번 할 필요 없겠죠. 예,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멀티 패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방향을 반대로 하는 거죠. 당연히 화살표 이거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도메인별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쭉 들어가셔가지고 높낮이를 조정하실 수도 있겠죠. 이 부분 파란 글씨가 이제 그 해당 도메인에 대한 높이라든지 이런 걸 제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하시면 되겠어요. 예 하면 당연히 항목이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치수로 제어하고자 한다면 해당 영역을 찍고 해당 도면을 찍고 여기서 치수값을 주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멀티패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요거 체크하고 안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멀티패드 1을 지우고 싶어가지고 딜리트 키를 눌렀어요. 연관되어 있는 요소까지도 지우겠다.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스케치 1이 사라집니다. 같이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해제하면 스케치 1은 남는 겁니다. 물론 뭐 되돌리려면 컨트롤 Z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잘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지우자.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라인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옵셋 기능을 써보죠. 선을 가지고요. 양쪽으로 할 겁니다. 이 정도로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보조선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툴바로 필요없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지웠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해서 멀티 패드를 할 수 있을까요? 해보십시오.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시각적으로 봐서는 영역 하나, 영역 두 개, 영역 세 개인데 서로 교차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셋셀 동안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번 강의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 둘, 셋. 예, 벌써 지나갔습니다. 자, 대답하신 분이라 그러면 저번 강의를 충실히 들었었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죠? 원을 안 끊어줬지 않습니까? 이 원을 지금 전체가 하나의 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 선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안 끊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우개 있죠? 더블 클릭 여러 번 해야 되니까요. 여기 있죠? 여기 break and keep을 이용하셔가지고 끊어주는 겁니다. 자, 이쪽 한번 끊어야겠죠? 이쪽을 찍던 이쪽을 찍던 이 선하고 교차되는 부분에서 끊어질 겁니다. 자, 바깥쪽을 찍어보죠. 클릭. 어떻습니까? 잘렸죠? 안쪽 이렇게 잘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밑에도 잘라줘야겠죠? 클릭하겠습니다. 안쪽을 찍으면 여기만 분해되죠? 왜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요 선이랑 요 선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한 번 더 찍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바깥쪽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가다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다가 만나는 최초의 선에서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위에 같은 경우는 바깥쪽을 찍으니까 한 번에 하나,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또 안쪽을 찍으니까 따로 두 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티패드로 했을 때 찍어보죠. 도메인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얘는 10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5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20으로 해보죠.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른 패드 값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이게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면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럴 때도 멀티패드를 쓰면 되죠. 자, 첫 번째 이 영역 있죠?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반대로 했어요. 뒤로 빠지는 겁니다. 자, 한 50 정도 해보자. 쭉 가세요. 프리뷰. 자, 이 영역 있죠?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전체 가는 거리는 10인데 살짝 안으로 마이너스 5만큼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들어갔죠? 전체 간 거리는 10이에요. 근데 원래 양수값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15가 되겠죠. 전체 두께가. 근데 마이너스 값을 주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전체적으로는 30만큼 가는데 안쪽으로는 마이너스 한 3만큼만 들어가서 가게 하고 싶다. 이런 식의 형상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나누실 때도 그런 거죠. 자, 보이게 해볼까요? 안쪽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모서리가 이런 선이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안쪽 선이 생성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나눠진 위치에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위치에 이런 모서리가 다 생성이 된다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선생님, 이 선 못 없애나요? 물어보시는데, 아이고, 선을 잘못 나눠가 두 개로 나눠놨으니까 모서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이거 뭐 면 제거하고 여기다 대고 곡면 입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설명하기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난감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냥 원으로 그렸을 때랑 다른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눌 때도 지우개 툴을 쓸 때도 어디를 찍느냐, 그러면 선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멀티패드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 패드 하나가 있고요. 여기 패드 하나가 있습니다. 스케치가 있어요. 자, 패드 해보죠. 지금 보시면, 자, 여기다가 요 원을 찍겠습니다.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한쪽 옵션을 설명드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대쪽 옵션을 설명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디멘션은 뭐죠? 치수로 제어되는 겁니다. 치수를 얼마만큼 갈지가 제어되는 거고요. 그러면 넥스트 하면 뭐가 될까요? 얘가 가다가 만나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의 앞면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앞면에서요. 그러면 이 사이에 곡면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면들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제가 포지션드 스케치 가지고 이 면을 잡고 들어와서 자, 살짝 저는 이쪽이 X축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수압하고 V를 뒤집죠. 오케이 하고요. 자, 요 스플라인 가지고 클릭 요렇게 이번에 요렇게 만들었어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곡면을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GSD 있죠. 아니면 SAFE의 GSD Generative Safe Design Workbench로 오겠습니다. 여기 봐도 돌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찍고요. 프로파일 얘를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둘 다 올라오죠. 혹시나 모르니까 따로따로 만들어 보죠. 찍고 마우스 오른쪽 Extract 추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케치 중에서 나는 요 스케치만을 뽑아 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또 마우스 오른쪽 Extract 찍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뭐라 뜨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돌출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케치가 그려진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돌출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두 개 잡고요. 제가 살짝 투명도를 낮춰 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숨기죠. 자, 요 스케치였나요?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파트는 넘어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파트 디자인과 GSD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해 나가면서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하시고 또 숨기는 것도 하이드 쇼하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패드 하죠. 이런 메시지 왜 뜰까요? 왜 뜰까요 이거? 스케치 워크벤치를 배우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왜 뜨는지. 왜죠? GS가 현재 워크 오브젝트죠. 이 GS 안에는 솔리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현재 워크 오브젝트가 바디가 아니다. 바디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알아서 지금부터 만들어질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서 만들어진 건 기본적으로 솔리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GS 안에는 못 넣을 거니까 파트 바디로 자동으로 옮겨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옮겨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귀찮으시면 파트 바디를 바디 있죠. 파트 바디뿐만 아니라 뭐 일반 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워크 오브젝트를 해놓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넥스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서페이스를 인식할까요 안 할까요? 눌러보세요. 인식 안 하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럼 뭐라는 얘기죠? 솔리드만 넥스트랑 항상 가다가 만나는 솔리드 있죠? 솔리드의 앞면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앞면에서. 자, 탑에서 한번 볼까요? 예 찍고 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좀 귀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요 Z 얘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가다가 앞면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옵셋이라는 말은 뭔 뜻이 될까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앞면이죠. 뒷면이 아니라. 그리고 양수값을 주면 그 면에서 더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옵셋이라는 의미가요. 0을 주면 딱 그 면까지만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라스트는 뭐가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면은 필요 없어요. 솔리드 있죠. 얘가 가다가 만나는 마지막 솔리드의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뒷면입니다. 이 값을 살짝 줘보시죠. 뒷면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앞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넥스트는 앞면인데 라스트는 뒷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 값을 주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살짝 뒷면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약간 돌려놓고 볼까요? 곡면까지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곡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플레인은 평면입니다.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평면이죠. 얘는 평면이 아니죠. 이런 것도 다 평면입니다. 내가 평면까지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해당 평면까지 가고 싶을 때. 그리고 서페이스는 공면입니다. 평면도 공면이에요. 평면도 무한히 가면 휘는 겁니다. 저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카티아는 이런 겁니다. 카티아를 여러분이 좀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카티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포인트입니다. 점이에요. 점이에요. 점. 점들이 나중에 좌측을 당기면서 흘러가면 뭐가 될까요? 라인이 되는 겁니다. 직선. 근데 직선도 무한히 가면 휩니다.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직선을 공면에 투영을 하면, 프로젝션을 하면 커브가 되는 겁니다. 커브. 이 커브들이 직선이 또 좌측을 당기면서 흘러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평면이 되는 거예요. 플레인. 그리고 평면도 무한히 가면 휩니다. 그렇죠? 서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바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파일이 되고 파일들을 조립하다 보면 어셈블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 한 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카티아의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왜 커브가 서페이스가 되고 커브가 라인이 어떻게 커브가 되지? 네, 그런 것들은 GSD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좀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레인보다는 서페이스가 상위 개념이라는 얘기죠. 자,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페이스가 되고 평면을 잡아도 되고 서페이스가 되고 공면을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당 공면까지 가게 되겠죠. 아시죠?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면에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딱 그 공면까지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면 상당히 밋밋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스케치가 여기 있는데, 그렇죠? 만약 이 스케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 여기에 있지만은 실제 형상은 여기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한번 볼까요? Z방향으로, 요 Z가 분홍색일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좀 돌릴까요? 이렇게.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래요. 살짝만 비틀어보죠. 자, 패드 하는 겁니다. 스케치 찍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만약에요, 이 공면과 공면 사이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서페이스. 얘를 찍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서페이스 찍으시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가까이에 있는 서페이스를 찍으면 그 면 사이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스케치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얘는 얼마 줬습니까? 50을 줬어요. 근데 여기다 양수값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가겠지만 음수값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남는 양이 얼마입니까? 50 빼기 20이니까 30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스케치에서부터 반드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스케치에서 붕 띄워서 돌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 대고는 뭘 잡아야겠습니까? 서페이스 잡을 때 될 수 있으면 먼저 여기까지 가겠다. 그렇지만 여기는 출발점 어디 면에서부터 요 공면에서부터 그렇죠? 또는 요 평면에서부터 이 면에서부터 가겠다.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넥스트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만나는 것의 요 뒷면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스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더 힘들죠. 이렇게 좀 자기 자신도 100% 이해 안 되는 옵션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낫죠. 이게 찍으시고요. 먼 쪽을 그렇죠? 이 면을 바라보면 되겠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을 서페이스로 하셔가지고 요 면을 찍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퍼스트 리미트에는 스케치에서 먼 쪽을 찍는 거고 세컨드 리미트에는 요게에서 가까이 있는 쪽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제천리란 말이 있습니다. 먼 뜻은 천리 밖에 돌아. 그렇죠? 아는 고사성어라고는 그거 안 합니다. 자, 그런 식이니까 멀리 있는 거를 멀리 있는
평면이나 또는 면을, 곡면을 퍼스트 리미트에 잡고 가까이, 얘 스케치하고 가까이 있는 거를 세컨드 리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옵션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시다 보면 많이 쓰이는 옵션이 또 뭐라고요? 이렇게요. 여기는 양수값을 주고 여기는 음수값을 줘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공중부양시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요거 아시죠? 자, 그렇게 따지면 그럼 나중에 뭐 포켓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포켓 해보시죠. 얘 찍었어요.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는데 치수로 10만큼 가니까 더 이상 뭐를 뚫으라는 얘기야?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 넥스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형상이 뚫리는 겁니다. 다음 형상이 뚫리는 거예요. 라스트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형상까지 뽕 뚫리겠죠. 곡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스케치를 이용해서 곡면을 뚫고 싶다 그러면 따로 곡면을 돌출한 다음에 나중에 뭐 GSD에서 또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면 또 이런 거 재미난 기능도 있습니다. 넥스트 했어요. 여기까지만 뚫리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죠. 플레인, 평면을 잡고 요 면을 잡았어요. 그럼 딱 요 앞면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누르면 뚫릴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살짝 2mm만 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더 들어가서 요만큼이 뚫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요. 스케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약간 뚫고 여기도 약간 뚫어 보겠습니다. 자, 포켓을 하는 거죠. 예, 찍겠습니다. 자, 먼 쪽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 이 면을 찍고요. 여기는 가까이에 있는 면을 찍는 겁니다. 요 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더 먹어 들어가면 되죠. 2mm만큼 더 먹어 들어가고 얘는 2mm만큼 더 먹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살짝 뚫리고 이쪽도 살짝 뚫리게 되는 겁니다. 옵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옵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평면인가요? 곡면이죠. 자, 이런 경우 패드 예 찍으시고 그냥 넥스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면까지 쭉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대고 제가 탑에서 한번 볼까요? 탑에서 Z방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곡면까지 간 거죠. 여기다 대고 당연히 뭐 2mm 주면 2mm만큼 더 모아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뭐 이 하나의 바디 안에 파트 바디 안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덜 들어가 있죠.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값을 무조건 더 큰 값을 줄 수 있을까요? 쭉 가볼게요. 마이너스 10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0을 주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이상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형상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형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멀 방향으로 해서 21을 측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단순하게 이동해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멀 방향으로 해서 20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멀 방향으로 해서 그냥 무브 개념에 따르면 이 경계선이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경계지면 20만큼 그냥 단순히 이동했다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켓 얘 찍고요. 반대 방향으로 넥스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뽕 뚫려버리죠. 뽕 뚫려버립니다. 그러면 서페이스 평면은 될까요? 여기? 안되죠 당연히. 공면이니까 서페이스로 하신 다음에 이 면을 잡아주면 프리뷰하면 L합니다. 왜? 뚫릴 게 없잖아요. 딱 그 면까지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더 줘야겠죠. 2mm 더 줘가지고 살짝이라도 더 뚫어주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드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포켓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페이스하고 플레인하고 서페이스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면이에요. 평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서페이스 곡면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거는 평면이죠. 여기도 평면이에요. 평면. 그렇죠? 자, 패드 얘 찍고 넥스트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네, 요 앞면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을 주면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자, 다음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패드를 한번 보죠. 보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디렉션이라고 있죠. 디렉션. 그 다음에 normal to profi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자, 좀 보겠습니다. 디렉션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성,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방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직선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라인, 직선. 여기서 직선이라는 것은 엣지, 직선 형태의 엣지, 모서리 있죠?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평면은 어떻게 될까요? 평면 가능합니다. 근데 평면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손바닥 앞으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안쪽 면에 있고 바깥쪽 면에 있죠. 그럼 안쪽 면의 노멀 방향, 안쪽 면의 수직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노멀 투 프로파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노멀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뭐 평범하다, 뭐 정상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본다면 수직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수직 방향.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normal to profile. 프로파일의 수직 방향이다. 그럼 프로파일을 여러분이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그리실 때 어디다 그립니까? 공면에다 바로 그릴 수 있나요? 아니죠. 평면에 그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프로파일이 그려진 평면, 그 평면의 수직 방향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노멀 방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죠. 이 스케치 있죠? 이 스케치가 여긴가요? 예.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느 면에 그렸나요? 이 면에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가 그려진 면은 이 면이죠. 이 면의 수직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결국은 패드를 하면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그려진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형상이 돌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나는 프로파일의 수직이 아니라 얘를 해제하고 여기다 레퍼런스에다가 다른 직선을 잡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선을 잡으면 그 직선 따라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곡선은 될까요? 곡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호도 그렇고요. 곡선의 각 지점에서의 노멀 방향이 어떻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곡선이다 그러면 이쪽 노멀 방향, 이쪽 이렇게 노멀 방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수직 방향이. 그렇죠? 여기다 곡선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단면이 곡선 따라 흘러가면서, 그렇죠? 뱀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형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립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런 모서리 잡을 수 있을까요? 직선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가능합니다. 얘하고 평행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고 이런 모서리 잡을 수 있나요? 100만에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아, 얘가 무슨 개도 아니고 바닷개도 아니고 옆으로 기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이 스케치가 이쪽으로 기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대고 이 평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죠? 이 평면의 수직 방향이 되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평면에다가 이 면을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면. 안 되죠? 왜? 이 면을 잡으면 위로 가야 되는데 이 스케치가 위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 면이나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모선이나 잡는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합당한 모서리, 합당한 직선, 합당한 평면을 잡아줘야지 그 방향으로 해서 돌출이 된다는 거, 패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값은 normal to profile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로파일이 그려진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 선을 잡으면 이 선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자, 저는 요 면하고 이 면 사이에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플레인, 이 면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이 면. 선생님,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여기는 면이 이렇게 작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는 제가 면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패드, 찍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해서,
이 선을 따라 흘러가게끔 하고 싶어요. 하는데 여기다 대고 플레인 요 면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흘러오죠.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요 면은 이렇게 작은데 이 형상은 면 바깥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으시는데, 요 면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 노란 면을 잡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럼 노란 면이 있는 가상의 무한한 평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 조그만 사각형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한면을 가상의 무한면 그걸 내부적으로 생성하고 거기까지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플레인 하셔가지고 요 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스케치에서 본다 그러면 먼 쪽에 있는 면은 이 면이고 가까이 있는 면은 이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퍼스트로, 이쪽을 세컨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순서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더 헷갈리시니까, 그렇죠? 예, 해제하고 흘러가고 여기다 대고 플레인 이면 잡고 여기다 대고 플레인 한 다음에 이면을 잡아도 형상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더 헷갈리는 거죠. 야, 이거 어디를 왜 여기가 퍼스트고 여기가 세컨드? 그러면 출발이 퍼스트고 끝나는 부분이 세컨드냐? 이렇게 하면 얘기가 꼬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으면 먼 쪽을 퍼스트로, 가까이 있는 쪽을 세컨드로. 왜? 치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멀리 가는 거를 50으로 주고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 값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20이 남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 30 주고 여기다 대고 50을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먼 쪽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죠? 디렉션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상황에서 터널 형상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패드 얘 찍고요, 반대로 여기다 대고 얘를 찍으면 되겠죠. 따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라스트까지 해볼까요? 가다 만나는 면이 있나요? 그런 게 없으니까 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면 이렇게 흘러가겠죠. 시크로 해보죠. 그럼 바깥쪽으로 두께만을 가진 형상이 만들어져요. 저는 안쪽을 주고 싶어요. 그럼 얘를 주면 되겠죠. 얘를 주고 얘는 0으로 하면 되죠. 안쪽으로만 형상이 만들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터널 형상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조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좀 정리하자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요 리미터의 각각의 옵션, 그리고 이쪽은 디멘션을 하실 때 이쪽은 양수값을 주고 이쪽은 음수값을 줘가지고 스케치에서 떨어지게끔, 떨어져서 공중부양해서 올라가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여러분이 꼭 필요하고요. 디렉션에다가는 곡선이나 곡면 잡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말의 의미, 수직 방향이라는 거, 노말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